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제 개인회생 사건에 변제금 납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갖게 되는 몇 가지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들 전화기 상에 이렇게 대한민국 법원 어플이 있을 거거든요. 요거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 뜨는 게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좀 가리는 걸로 하고 저는 서울회생법원이니까 보통 최근 검색 목록 보고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나의 사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쭉 나오고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변제 현황 조회라는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 변제 현황 조회. 요게 여러분들 개인회생 게시를 받았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법원에서도 전산에다 입력을 해야지 요 변제 현황 조회 요 메뉴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미 게시는 받았고 변제금 내고 있는데 이거 왜 활성화가 안 되지? 라고 의문 갖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눌러 볼게요. 자, 여기 제 이름은 가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은행 나오고 밑에 계좌번호라고 쓰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 어떤 계좌번호인가 하면은 사무실별로 업무 처리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사무실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 당시에 채무자에게 환급 계좌를 물어본 다음에 입력을 해갖고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실들 또 어떤 곳들은 그냥 자기네 계좌번호 임의로 넣어갖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환급 계좌라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무실 쪽에서 임의로 계좌번호 그냥 전달했던 사람들은 이게 뭔가 막 헷갈릴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럴 때는 그냥 법원의 회생위원실에다가 전화하셔가지고 환급 계좌번호 신고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시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절차를 알려줄 거예요. 근데 또 많은 사무실들은 자기네가 신청인에게 물어보고 진행하니까는 그거 알고 계시다가 여기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계좌를. 자, 그럼 제가 하나씩 볼게요. 저는 은행을 먼저 선택을 좀 해볼게요. 자, 저는 참고로 SC은행으로 했거든요. SC은행으로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면책을 받은 다음에는 신용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회생 이후에 주거래 은행으로 생각하는 통장에서 만약에 법원 변제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은 그 기록이 그 거래 내역에 그대로 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신용 회복해 갖고 그 해당 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은행에 있는 창구 직원들이 이게 통장 거래 내역을 최소한 몇 달치 정도는 대충 훑어봐요. 여러분 건너에 자기네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개인회생자였다라는 게 탄로가 나는 거죠. 왜냐면 법원으로 송금했던 기록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변제금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제가 정상적인 어떤 신용거래나 이런 거를 안 할 생각으로 마음먹은 은행 계좌로만 법원에다 돈을 보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여나 주거래 통장 신규로 거래하는, 그리고 또 월급 통장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조금 민망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특정 계좌로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예전에 대부나 저축은행 등 원래 일반적인 1금융권 은행들에서 좋지 않게 보는 대출금 상환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그냥 향후에도 내가 신용거래 안 해 라고 마음먹은 은행을 통해서만 보내고 있었어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변제금 미납 상태입니다.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 여기 보시게 되면 채무자 미납 회차 2.62회라고 나오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 만일 제가 매달 내는 변제금이 월 100만원이라고 치면은 저는 약 2달 반 정도 금액으로는 262만원이 미납 상태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게 여러분이 1회 한 달치 미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숫자가 1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반치를 못 내게 되면은 1.5회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게 한 달 혹은 뭐 2달 이렇게 밀리고 하면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가, 혹은 법원이나 금융사에서 바로 전화가 오지 않는가 라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2.62회 미납 현재 상태이지만은 2.92회까지도 미납을 해봤거든요. 근데 뭐 어디에서도 연락 오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뭐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 달달이 내는 게 맞죠. 잘해야 되는 게 맞고, 하지만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로 예상치 못한 다른 일들이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만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변제금 미납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걱정할 수 있거든요. 뭐 한두 달 밀리고 이런 일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가 되거나 혹은 뭐 법원이나 금융사에서 이자를 물리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요거를 바로 은행 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한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로그인을 했고요. 제가 딱 한 100만원 정도를 어떻게든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넣어 놓은 상태거든요. 요거 가지고 한번 납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고, 자, 이제 최근 이체 통장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법원만 있습니다. 법원만. 이제 법원하고 이제 업무 협약이 되어 있는 은행이 이제 신한은행이니까 신한은행 계좌로 넣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제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재판부 회생위원실 여기 번호가 나오게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돈을 넣었던 게 8월 17일이었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그냥 누르고, 그리고 이제 100만원만 보내도록 할게요. 지금 통장에 한 1만원 정도 있는데 100만원 입금을 하고 어떻게 나중에 이제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납부를 했습니다. 제 변제금 아까 이제 미납 회차 있었던 게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볼게요. 아까는 2.62회차 미납이었잖아요. 지금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1.28회차 미납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밀린 거 냈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변제금 미납 금액도 좀 줄어들어 있어요. 어떤 때는 여기 여러분 보면은 이제 출금, 공탁, 유보금 뭐 이렇게 표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때는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잘 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여기에 큰 금액이 써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때 이제 그런 건 뭐냐면은 보통 이제 여러분이 게시 인가 받은 이후 초기에 나올 수 있는 건데 한 두어 달 뭐 요런 때 여러분들 금융사들 중에 저축은행이나 대부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명의 변경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인이 바뀐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고 원래 채권사 1번이었던 채권사가 이제 2번 채권사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새롭게 그 여러분 채권에 대한 주인이 되었던 금융사들이 법원에다가 자기네가 변제금 받을 그 계좌번호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는 돈이 지급, 그 특정 금융사에만 돈이 나가지 않고 여기 쌓여 있게 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 그게 예전에 이제 채권 명의 변경이 일어났던 금융사가 저축은행하고 대부하고 두 군데였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금융사에는 변제금이 법원에서 이제 넘어가지 않고 여기 한 두어 달 정도는 쌓여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변제금 미납이 뭐 일정 부분 있을지라고 해도 뭐 여러분 인생이 끝나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도 정말 많아가지고 이제 각 법원에서도 그 힘든 상황들을 다 알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행여나 정말로 또 어려워지거나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변제 계획안을 인가 이후에도 수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지혜롭고 냉철하게 처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간단히 제 변제금 납부하는 모습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